탭 열어주시고요. 240페이지 관련 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자, 1월 3일 종로 직매장에서 당사 제품 외에 타사 제품의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파는 상품이 아니라 다른 타사 제품의 판매를 대행해 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수수료를 우리가 받은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수료가 수수료 수익을 받았고 현금으로 받았어요. 따라서 현금이 들어오는 입금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면 그냥 차대변으로 해서 적으셔도 돼요. 그러면 차변에 수수료 일단 현금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대변에 수수료 수익 이렇게가 들어가겠죠. 지금은 그냥 입금전표로 저도 처리할게요. 자, 그러면 일반전표에서 1월 3일 구분은 지금 보면 입금전표가 2번이죠. 2. 계정 과목은 아까 수수료 수익이었어요. 수수료 수익 그리고 일단 이게 금액이 아까 보니까 50만원이었죠?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분계 1월 3일 당산상사 주에 외상매출금 중 7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외상매출금 중 7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면서 현금으로 받았어요. 따라 원래면 차변에 현금 70만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70만원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입금전표니까 그냥 대변만 해서 입금전표로 바로 처리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제가 입금전표를 처리해 볼게요. 입금전표 아까 계정이 외상매출금이니까 외상매출금 그리고 어느 거래처인가 봤더니 당산상사죠. 당산상사 금액은 70만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1월 3일 현금 80만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인출하였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차변에선 현금이 인출했으니까 나한테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 8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가 될 텐데요. 어쨌든 현금이 들어온 입금전표를 처리하자면 보통예금 쪽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월 3일자 분계 또 해볼게요. 입금전표 입금전표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 그리고 아까 금액이 얼마였나 봤더니 80만원 요렇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1월 3일 원효상회의 외상매출금 30만원은 자기압수표로 회수하였고 여기서 자기압수표는요 우리가 회수해서 바로 은행 가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자기압수표는 현금이에요. 충무상사의 외상매출금 20만원은 동전발행 당좌수표로 받았다. 여기서도 보시면 동전발행 당좌수표라는 건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이므로 우리가 가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 자기압수표나 동전발행수표 모두 다 현금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원효상회의 외상매출금 30만원 현금으로 받았고 충무상사의 외상매출금 20만원 현금으로 받았다. 이런 거래인데 물론 둘 다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입금전표로 처리해도 되겠죠. 아니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처리해도 돼요. 자, 그래서 1월 3일자 입금전표를 일단 해볼게요. 외상매출금 아까 보니까 회사가 원효상회 해서 30만원 그리고 충무상사의 외상매출금 그러니까 입금전표 충무상사의 외상매출금 충무상사 해서 20만원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한 게 입금전표예요. 자, 5번 1월 3일 현금 100만원을 조은은행에서 2023년 6월 30일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였다. 지금 2022년이고 2023년이라면 1년 상환 조건인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쵸? 1년 상환이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봐야 되겠죠? 단기 차입금이 현금 100만원.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이잖아요. 따라서 현금이 들어오는 전표니까 입금 전표, 단기 차입금. 아까 보니까 은행이 조은은행 해서 100만원. 자, 1월 3일 맞은 6번 문제 일단 하고 제가 한번 질문 받으러 다녀볼게요. 충무상사의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3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자,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입니다. 수익이 발생을 한 거고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 자,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입금 전표로 이자 수익을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2번 입금 전표 이자 수익. 지금 거래처가 보니까 충무상사. 이자 수익 같은 경우는 거래처는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금액이 얘가 3만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분개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뒤에 분개로 더 넘어가서 볼게요. 자, 이제 1월 5일자 여기 이 분개를 이제 해볼 건데 페이지로는 242페이지예요. 242페이지. 자, 여기 내용입니다. 1월 5일 원효상회의 외상매출금 100만원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되었다. 자, 이거는 이제 대체전표예요. 그래서 입금이나 출금전표가 아니라 한쪽과 다른 한쪽이 둘 다 현금이 없죠. 그쵸? 이런 거래는 이제 대체전표라고 보면 돼요. 원효상회 외상매출금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되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외상매출금이 갚아졌잖아요. 그쵸? 따라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사라지면서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가 되어서 들어왔으므로 차변의 보통예금이 증가하는 거래겠죠. 자, 그래서 1월 5일 차변에 보통예금이 증가합니다. 얼마가 증가했나 봤더니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여기가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원효상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차대변이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가 똑같이 1번으로 붙어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번호로 묶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1월 5일자 분계 그 다음 분계 한번 볼게요. 신림상회 외상매입금 30만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건 부채인데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부채가 감소하는 거예요. 원래 부채는 대변이지만 차변으로 없앨 거고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겠죠. 따라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당좌예금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 차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얘가 신림상회, 금액이 30만원. 그리고 대변에, 대변은 밑에 보면은 제 화면엔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4번이 대변이죠. 그래서 4 적고 엔터 치면 돼요. 계정 과목이 지금 보니까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갔을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 번째 분계도 해볼게요. 1월 5일 서울식당에서 원재료 매입 생산부장과 식사를 하고 식대 14만원을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원재료 매입처 생산부장이면 거래처 직원이죠.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한 것은 접대비라고 해요. 접대비는 비용이고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생길 건데 식대를 신한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했죠. 따라서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으로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1월 5일자 차변의 접대비. 접대비 중에서도 원재료 매입처니까 500번대 접대비로 넣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14만원. 그러고 대변의 미지급금. 이거는 신한카드에 결제해야 된다. 이렇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것도 해볼게요. 1월 5일 해외 지점 개설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국외 출장 왕복 항공료 20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여기서 왕복 항공료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냐면 여비교통비예요. 여비교통비가 카드로 결제가 되면서 미지급된 거죠. 따라서 차변의 여비교통비,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여비교통비. 근데 이게 대표 거니까 800번대. 대표는 보통 본사 쪽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금액이 200만원. 아이고. 하고 대변의 미지급금. 얘는 어디서 미지급했나 봤더니 법인카드, 신한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신한카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월 5일 사무실에서 사용할 난방기 한 대. 이거 비품이죠? 86만원을 김포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미지급했네요. 따라서 비품 86만원, 미지급금 86만원. 그러면 차변의 비품 86만원. 이거 기초코드 고정자산 간편 등록 하지 말랬으니까 취소 누를게요. 대변의 미지급금 86만원. 그리고 요게 지금 보니까 어디 건가 봤더니 월말에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김포한테.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김포. 자, 그 다음에 1월 5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사인 주창조의 주식 200주 액면 금액은 한 주당 500원을 한 주당 4,200원에 매입을 했대요. 그리고 증권사 매매 수수료 15,000원과 함께 당저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래는요. 액면가는 일단 무시하세요. 액면가는 주식 발행할 때 가격이 액면가인 거고 실제 우리가 사온 거잖아요. 매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가로 봐야죠. 그러니까 4,200원에 200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4,200원에 곱하기 200주 하면은 84만 원이죠. 근데 증권사 매매 수수료가 15,000원 들었어요. 이 15,000원은 매입 부대 비용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단기 투자 증권에 대한 수수료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단기 매매 증권이 84만 원 증가를 하면서 밑에 수수료 비용이 15,000원. 그러고 그 두 가지 다 해서 당좌수표로 지급을 했대요. 그러니까 당좌예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분개해 볼게요.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차변 금액이 84만원. 그 다음 차변의 수수료
비용. 근데 이때는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쓰세요. 왜냐면 뭐 여기처럼 뭐 영업직이나 뭐 생산직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만 900번대를 써요. 수수료가 얼마인가 봤더니 15,000원이었죠. 그쵸? 그러면 여기 15,000원. 그리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겠죠? 자, 하나 더. 1월 5일 조은은행에서 2025년 3월 31일 상환을 조건해서 200만원을 차입하고 선이자 12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자, 이거는 지금 차입을 했어요. 차입을 했다는 건 돈을 빌렸다라는 건데 이 빌린 것의 선이자를 차감해서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빌린 거는 2025년도에 상환이 조건이니까 장기 차입금이죠. 그쵸? 지금 2022년이니까요. 그럼 장기 차입금이 발생을 하니까 대변에 200만원을 적을 거고 선이자는 이자 비용이죠. 그쵸? 이자 비용이 발생하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12만원. 그리고 나머지 잔액을 당좌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해보죠. 자, 일단 그래서 저는 대변부터 이번엔 적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200만원을 차입을 했어요. 따라서 장기 차입금 어디서 차입했나 봤더니 조은은행 200만원. 그리고 차변에 여기가 이제 이자 비용 아까 12만원이었죠? 그러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네,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개가 끝나고 나서 보면은 7155000 이렇게 뜨네요. 차대반 맞는지 한 번 더 봐주시고 이 금액 나왔나도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2월로 일정을 바꿔놓고요. 2월달은 보니까 1, 2, 3, 4, 5 이렇게 매일마다 분개가 있네요. 그럼 여기다 2를 적지 말고 비워놓은 채로 엔터를 치세요. 그러면 2를 여기다 적을 수가 있어요. 2월 1일자 분개부터 한번 간단히 볼게요. 자, 반포문구로부터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하고 대금 5만원은 거래처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자기압수표로 지급하였다. 비용으로 계상할 것이라고 했는데 소모품은 비용이나 자산으로 처리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소모품을 구입한 걸 비용으로 계상할 것이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차변은 소모품비, 대변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한 건 현금이죠. 그래서 소모품비, 현금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럼 2월 1일자 차변에 소모품비 다시 소모 치고 엔터 치면 나와요. 자, 이게 지금 보니까 어디 거냐면 영업부에 사용할 소모품이니까 800번대 소모품비로 넣으세요. 그리고 금액이 5만원. 그러고 엔터. 대변에 자기압수표로 지급했으니까 그냥 현금 적으시면 되죠. 자, 첫 번째 분계 다 됐고요. 두 번째 분계 2월 2일 공장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27만원과 본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18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일단 공장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죠. 그쵸? 본사 사무실에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도 세금과 공과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개를 해보자면 이거 두 개를 다 현금으로 낸 거거든요. 그러면 차변에 2일자 차변에
세금과 이거 엔터 치면은 500번대, 600번대 쫙 나와요. 자, 여기서 공장에서 사용하는 승용차 자동차세는 500번대 세금과 공과 27만 원을 적어요. 그래서 500번대 세금과 공과의 금액은 27만 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본사 사무실에서 쓰는 승용차 자동차세는 18만 원이죠. 그래서 차변에 세금과 공과를 똑같이 800번대로 넣어서 얘는 아까 금액이 18만 원. 그죠? 그래서 18만 원. 이 두 개를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했으므로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했으므로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어려울 건 없죠? 자, 2월 3일자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새로 구축한 생산 라인에 대한 교육을 제조부서에서 실시하였다. 강의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였고 강사료는 100만 원으로 원천 징수 세액인 33,000원을 제외하고 현금 지급하였다. 자, 외부 강사 초빙한 것은 교육 훈련비라고 합니다. 자, 거기서 원천 징수 세액은 외부 강사가 돈을 갖거나 회사가 돈을 갖는 게 아니라요. 이 세금을 떼서 다음 달에 내거든요. 따라 예수금으로 이따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현금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빠져나갔겠죠? 자, 일단 외부 강사 강사료부터 처리할 건데요. 생산 라인의 강사료니까 교육훈련비는 500번대 교육훈련비로 넣을게요. 2월 3일 차변에 교육훈련비인데 500번대 해서 아까 금액이 100만 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원천징수 세액 있죠. 이게 대변에 예수금으로 들어가고요. 이게 33,000원 해서 나머지를 지금 현금 지급했죠. 따라서 대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4일자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 원가는 50만 원이고요. 시가가 65만 원이래요. 이거를 국군 위문품으로 기탁하였다라고 합니다. 적요 입력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제품을 기탁을 했다라는 건 원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제품이잖아요. 근데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기부를 한 거죠. 그쵸? 따라서 다른 계정으로 바뀌었죠. 그럴 때 적용입력 8번 타계정 대체를 쓰게 돼요. 자, 2월 4일자 그래서 제품이 빠져나가는데요. 원래 제품은 자산이니까는 차변에 있겠지만 지금 없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변에 제품을 적습니다. 이때 원가로 없어지겠죠? 그래서 원가로 적을게요. 자, 그러면 이게 2월 4일 대변에 제품 적요는 8번을 적으면 타계정 대체 생겨요. 그 다음에 원가가 아까 50만 원이니까 대변에 50만 원 이렇게 적고 국군 위문품으로 기탁했댔죠. 그러니까 차변에 기부금을 적어주세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월 5일자 분계도 해볼게요. 전기요금 80만원, 본사는 30만원, 공장은 50만원인데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인출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일단 본사 전기요금은 수도광열비라고 하죠. 반면에 공장의 전기요금은 전력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전력비로 해서 처리를 해서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본사 거부터 한번 해보죠. 자, 전기요금이 본사가 30만원. 그럼 2월 5일자 차변에
수도 광열비 해서 금액은 30만 원. 그리고 여기서 공장이 50만 원이죠? 이게 차변에 전력비 500번대 넣으면 돼요. 50만 원. 해서 이게 이제 보통 예금에서 인출됐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을 적으시면 되겠죠? 자, 2월 21일 다음과 같이 산출된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직원의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 지급하다. 자, 여기 보니까 관리직 직원과 생산직 직원이 있어요. 관리직 직원이 급여가 250만원, 생산직 직원이 380만원 이렇게가 나갔네요. 그런데 세금을 떼고 나서 이게 이제 공제액이 세금이죠. 세금을 떼고 나서 차인 지급액만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급여라는 비용이 나갈 텐데 거기서 세금은 예수금이고요. 그걸 뗀 만큼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그래서 2월 21일자 급여 한번 입력해 볼게요. 21일자 차변의 급여. 자, 급여는 800번대 급여로 넣을게요.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관리직이잖아요. 관리직은 800번대. 250만 원을 적습니다. 자, 그 다음 차변에 또 적을 건데 얘는 생산직 급여예요. 그거는 임금이라고 적어요. 임금은 500번대로 해서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380만 원. 그리고 아까 세금 떼고 줬죠. 그 세금이 공제가 850520만큼 됐어요. 따라서 대변에 예수금이 850520 적고 그런 차익을 우리가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보냈죠. 따라서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됩니다. 자, 2월 21일자 분계까지 적어보았고요. 2월 21일자 분계를 지나고 나서 차대변은 아마 910만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게 잘 떴는지 보고 3월달 분계도 한번 해볼게요. 자, 3월 1일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이자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세액 15,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었다. 자, 보통예금에 이자가 발생한 거는요.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를 찾을 때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자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선납세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먼저 납부한 세금이에요. 왜 우리 보통예금에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막상 찾을 때 그 이자를 다 받는 게 아니라 세금을 떼고 받아요. 그죠? 그게 먼저 납부한다라고 해서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세액 요거는 선납세금으로 적을 거고 나머지 금액인 84,600원이 입금이 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적어 볼 건데요. 그럼 원래가 얼마가 생겨서 들어오는지 우리가 요걸 보고 알 수가 있죠. 원천징수세액 나머지가 입금이 된 거니까 그 합한 것만큼이 보통예금에서 이자가 이제 발생한 만큼일 거예요. 따라 보통예금은 이 두 개 합한 만큼을 적을게요.
일단 보통 예금에 입금이 된 거고 이자 수익은 이거 합한 금액만큼을 적을게요. 3월 1일자. 자, 일단 차변에다가 선납세금을 비용이에요. 선납세금. 아까 얼마였냐면 15,400원. 그리고 이거 제한만큼이 보통예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예금이 늘었겠죠? 차변에 보통예금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늘었냐면 84,600원. 자, 그러고 이게 다 원래 수익이잖아요. 이자 수익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3월 2일 조은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에는 외국 환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 국민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해서 상환을 했대요. 환전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다고 하네요. 차입금액을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10만 달러를 빌렸는데요. 차입 시 적용한 환율은 1,000원이었대요. 1달러당. 그러면 차입 시에 얼마를 빌렸냐면은 10만 달러니까 곱하기 1,000원을 해보면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1,000만 원을 빌린 거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상환 시에 적용한 환율이 올랐어요. 1,200원으로 올랐죠. 그럼 똑같은 원래는 10,000달러지만 우리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1,200원. 졸지에 갚아야 될 돈이 1,200만 원이 된 거예요. 원래는 1,0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 불었어요. 이해됐죠? 자, 이거를 지금 처리해라 이건데요. 우리 조은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이라면은 단기차입금이 원래는 1,000만 원이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상환을 해보니까는 외화로 환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외환차 손해를 봤죠. 그쵸? 원래는 1,000만 원만 갚으면 됐었는데 환전을 해보니까는 1,2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외환차 손으로 넣을게요. 자, 일단은 단기 차입금이 없어져야겠죠. 지금 갖고 있으니까, 상환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3월 2일자 차변에 단기 차입금. 이게 거래처가 어딘가 봤더니 조은은행. 아까 금액이 얼마였어요? 1,000만 원이었죠. 원래는 2,000만 원 갚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를 상환해야 됐던지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예금에서 이체된 돈은 1,200만 원이 이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은 1,200만 원. 자, 200만 원 손해봤죠. 따라서 차변에 외환차 손 200만 원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같이 적고 보통예금에 지급한 거 이렇게 적어도 되고 지금처럼 차대변을 순서를 바꿔 적으셔도 돼요. 어차피 번호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2월 1일자 분계는 요 세 가지가 묶여서 나온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3월 3일자 보통예금에서 2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이체하였으며 이때 보통예금에서 1,200원의 송금수수료가 인출되었다. 자,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이체를 한 거는 200만 원인데요. 수수료가 수수료 비용이죠. 그쵸? 수수료 비용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일단 정기예금에 이체를 한 거는 200만 원을 이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예금은 200만 원이 증가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보통예금에서 빠지는 거는 200만 원이 빠지는 게 아니라 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3월 3일자를 제가 먼저 입력을 한다면 일단 정기예금 이체가 들어왔으니까 차변부터 적어볼게요. 3월 3일 차변에 정기예금
그래서 거래처는 뭐 예금 적금이가 넘어갈게요. 지금은 얘가 200만원. 근데 거기 보니까 송금 수수료가 인출됐죠? 따라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 이게 수수료 비용은요 8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넣으세요. 그래서 아까 1,500원. 그러면 보통 예금에서 그 돈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쵸? 1,200원이네. 1,200원. 그래서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보통 예금은 200만 1,200원 이렇게가 빠져나가야죠. 자, 그 다음에 3월 4일 주 영동으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1,00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으로 500만원, 나머지는 약속금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또한 당일 취득세 100만원은 현금 납부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보실 거, 여기 토지를 토지로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다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토지는 토지로 적으면 안 되고 투자 부동산으로 적어야 되겠죠. 투자 부동산인데 얘가 지금 보면 1,000만원만 든 게 아니라 취득세까지 들었잖아요. 취득세는 매입 부대 비용으로 매입 원가에 가산하기 때문에 토지 투자 부동산의 금액이 얼마가 적히냐면 1,100만원을 적으셔야겠죠. 3월 4일. 그래서 차변에 투자 부동산 그래서 금액이 1,1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 현금으로 500만원인데 취득세도 현금 납부니까 현금은 총 600만원 들어갔어요. 따라서 대변에 현금은 600만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나머진 약속금을 발행해서 교부했는데 우리가 약속금을 발행하면 원래 지급어음으로 처리하잖아요. 하지만 얘는 상거래가 아니죠. 토지를 산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약속금을 발행해서 교부하더라도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3월 4일자 대변에 미지급금 어디에 대한 건가 봤더니 영동 해서 적으시면 돼요. (3월 4일자) 분계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3월 10일자로 또 넘어가서 볼게요. 2월분 4대 보험 통합 징수분 46만 9,440원. 회사 부담금은 23만 4,720원이고요. 급여 지급 시 본인 부담금 예수액이 23만 4,720원이래요.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회사 부담금의 내역을 따져보니 관리직의 직원은 10만 2,690원, 생산직 직원은 13만 2,030원, 그리고 단 4대 보험 통합징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세요 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를 못할 때는 이게 친절한지 아닌지도 몰라요. 자,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 회사에서 우리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내주잖아요. 그거는 어떻게를 내게 되냐면 회사에서 반액을 부담하고 그리고 우리가 월급에서 반액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 통합징수분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이 반액의 경우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서 쓰는 돈이다 라고 해서 복리후생비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생산직은 500번대 복리후생비를 쓸 테고 관리직은 800번대 복리후생비를 써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본인 부담금 예수액은 예수금에서 우리가 차감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금으로 먼저 떼놨었겠죠? 그거를 처리해서 쓰시는 거래입니다. 자, 3월 10일자 분개해 볼게요. 자, 일단 그래서 저는 차변에 복리후생비를 적을 거예요. 복리후생비 500번대가 아까 얼마였냐면 생산직 직원이 13만 2,030원. 그러면 여기가 13만 2,030원.
이렇게가 되고, 또 차변에 800번대 복리후생비 이번에는 얼마였나 봤더니 102,690원이네요. 그죠? 102,690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나머지는 지금 급여 지급 시 본인 부담금 예수액이거든요. 이게 234,720원이에요. 이게 원래 급여를 지급할 때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이잖아요. 이게 없어지니까 차변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금액은 234,720원 해서 이 모든 걸 합해서 현금으로 납부했네요. 그죠? 따라서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3월 10일자 분기까지를 일단 해보고 또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